다음은 두 번째 선도기업인 그 SK 우수 사례입니다. SK 우리 김은정 부사장님께서 바쁘신 가운데 우리 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SV위원회 김은정입니다.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제가 당연히 제주도에 가서 뵙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 부득이하게 이렇게 줌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제가 본론부터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을 좀 공유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네. 좀 전에는 이제 준법감시원의 입장에서 또 법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ESG 관련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수팩스 추구협의회라고 하면 SK에서 여러 가지 이제 ESG와 관련된 일들을 할 때 그 정책을 만들고 각 멤버사들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이 일들을 함께 실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 사이드에서 우리가 ESG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고 실제적인 활동들은 어떤 게 있는지를 조금 실제적인 방향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에게 ESG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뭐 다 아실 거예요. SK가 어떤 활동하고 있는지 잘 아실 텐데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페이퍼 늘 보여드려요. 혹시 SK 모르시는 분 계실까 봐 보여드리는데 이제 이걸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SK의 여러 회사들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모두들 익숙하신 이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지금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많이 바꾸고 있고 또 그러니까 전통적인 석유화학에서 이 부분은 뭐 이제 뭐 흔히 좌초제 자산이라고 이야기도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늘리기 위한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왜 이 SK를 비롯해서 기업들은 왜 ESG에 대해서 신경 쓰고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 봤습니다. 이 가운데 보면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SK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는 저희가 ESG라고 하면 Financial Society에서 기업에 이야기하는 비재무적인 요소들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물론 자본시장에서도 기업에 대해서 이런 지속 가능한 리턴을 요구하고 기업의 행동 방식을 바꾸어서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제기구, 사회, 여러 글로벌 단체들이 기업들이 이런 활동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구성원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구성원들도 우리 회사가 ESG적으로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 올바르지 않다면 우리 회사를 선택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수한 인재들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기업의 이런 사회적 책임, ESG 경영이 필요합니다. 물론 소비자나 유권자들도 저희에게 또 기업에게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ESG와 또 사회적 가치와 우리 ESG 기업의 가치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는 여기 에지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경제적인 퍼포먼스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리 회사의 기업 가치가 있어요. 근데 이 마켓 밸류가 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어떤 리스크를 잘 처리하지 못한다고 할 때 이 부분이 디밸류에이션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뭐, 어떤 회사, 갑질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또, 협력회사에서, 노동의 질이 좋지 않은, 그러니까 해외에서 혹시 그런 일들이 저희 공급사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나 할 때, 기업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가 디밸류에이션 되지 않도록 리스크를 관리하는, 일본에 보시면 그런 거죠.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있을 거고요. 이 부분을 채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켓 밸류를 잘 만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 회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이 마켓 밸류는 그래도 제대로
평가받고 그건 인정받겠다 하는 게 이제 ESG적인 리스크 관리의 강화의 측면일 거고요. 이거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는 밸류에이션 멀티플이라고 되어 있는 이 파란색 부분인데요. 저희가 좀 더 ESG 기반으로 BM을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을 더 늘리고 우리 회사의 그 기업 가치를 더 올리겠다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뭐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잘 안 돼가지고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 회장님께서 저희는 이제 뭐 그 기업도 아니고 그 정부도 아니고 기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회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우리 회사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장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모두 친환경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ESG 경영을 할 때 우리 회사의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가 사회적 가치 추구라는 걸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언제나 사회적 가치 추구라는 것이 SK의 경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롱텀 그로스를 찾아가겠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친환경 비즈니스라고 이야기되는 이 롱텀 그로스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의 기업 가치가 상승이 되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해관계자들의 행복이 올라가고 이것을 통하여서 다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선순환적인 그것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ESG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비즈니스에 내재화해서 우리 회사의 토탈 밸류를 맥시마이제이션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시는 그 ESG를 저희는 사람과의 관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경, 이 부분은 사람과 지구와의 관계 회복이다. 그리고 소셜에 대한 부분은 사람 그 자체에 대한 존중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G 부분은 사람과 조직 간의 관계의 올바른 설정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와 주변 사람의 행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 ESG이고 이 ESG를 SKMS라고 하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SK의 경영 철학입니다. SK의 경영 철학으로 해석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사람과 환경과의 지구와의 관계, 사람 그 자체에 대한 것, 그리고 사람과 조직 간의 관계로 제대로 하는 것이 ESG 경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방금 SKMS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SKMS는 오래전부터 SK가 가지고 있는 경영 철학입니다. 이곳에 보면 사회적 가치, 제가 제일 앞에 사회적 가치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사회적 가치라는 것은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위해 회사가 창출하는 모든 가치가 사회적 가치다. SK는 이런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서 경제적 가치를 키워나가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발전시켜 나간다라고 저희가 명시해 놓았어요. 이게 SK가 ESG 경영뿐만이 아니라 모든 경영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경영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SK가 ESG 경영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된 것은 최근에 저희가 무슨 파이낸셜 소사이어티에서 우리의 평가를 잘 받기 위한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이전부터 SK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성이 이쪽이었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그러면 ESG는 사실 최근에 좀 많이 화두가 되었잖아요. 그럼 SK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요 ESG를 해왔느냐? 그것이 아니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경영 철학에 따라서 예전부터 CSR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 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장학 퀴즈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교수님들 많이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한국고등교육재단을 통해서 많은 이제 해외에서 유학하시는 것들이 많이 보편화되기 이전부터 대한민국의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한 장학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조림 사업이 있는데요. 민둥산이라는 말이 이제 요즘 이제 젊은 MZ세대에서는 굉장히 낯선 말일 수 있겠지만 예전에는 또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우리나라에 나무를 심고 특히나 경제수를 심어서 요것으로부터 나오는
그 경제적 가치를 통해서 인재 양성에, 그 재원을 인재 양성에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들이죠. 조림이나 인재 양성 모두 다 이런 사업들을 해왔고,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SK의 대학생 자원봉사단 써니라는 것이 또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SK는 어떤 그 사회적 활동들을 할 때 이것들을 단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고 진정성 있게 해오는 것을 늘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제가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인재 양성을 시작할 때 또 나무를 심기 시작할 때 되게 중요한 사회문제였는데요. 이런 사회문제들을 기업이 매번 그때마다 해결하는 것이 맞겠는가? 아니면 이 사회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서 그걸 저희는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제 모두들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적 기업을 잘 양성해서 이들이 스스로 또 지속적으로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겠는가라고 할 때 결국은 기업이 이런 사회 문제를 직접 뛰어들어서 해결하는 것도 의미 있겠지만 이러한 사회적 기업이 잘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서 이 사회적 기업 생태계를 육성해서 이들이 스스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도 오랜 시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업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물론 기업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무 성과를 만들어내면서 지속 가능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과 함께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함께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로 이야기되는 싱글 버텀 라인과 함께 사회적 가치로 이야기되는 또 하나의 버텀 라인, 더블 버텀 라인을 모두 보고 모두 맞추어 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18년부터 SK는 더블 버텀 라인을 중요하게 보고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23년, 지금 올해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ESG의 중요한 이슈는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요. 아까도 블랙락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경제적 파이낸셜 소사이어티에서 ESG가 이제 끝났나? 하는 이야기들도 심심치 않게 이야기가 됩니다. 거시경제가 워낙 다운되어 있는 상태라서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 SK 내부에서도 하이닉스나 뭐 반도체 쪽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ESG를 계속 보는 게 맞는가? 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그린워싱은 또 어떠한가?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를 살펴볼 때는 물론 ESG의 붐이라는 것은 또 버블이라는 것은 좀 깨졌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방향은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이 큰 흐름이 ESG 경영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ESG 공시 표준에 대한 정책 동향들도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유럽도 미국도 또 IFRS로 이야기되는 전 세계 표준에서도 기업들의 ESG 관련된 공시들을 점점 법적으로 강조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잘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환경적인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1.5도씨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환경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지성 폭우가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부산 쪽에 포항 쪽에 홍수가 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는 올 여름에 4일 빼고 계속 비가 올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도 하던데요. 이런 환경 변화가 심해지면서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불편하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지구가 아프다 이런 게 아니라 기업의 물리적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청정기술 관련해서 투자도 증대되고 국가별로 정책들도 많이 수립되고 있어요. 지금 왼쪽에 있는 걸 보면 S&P 인덱스인데요. 이게 이제 전체 S&P 인덱스와 청정기술 관련된 걸 보면 포인트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그냥 정성적으로 이런 거 중요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런 청정기술 관련된 투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수익률도 좋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미국이나 EU에서도 관련된 정책들을 계속 내놓으면서 이런 것들이 어떤 패권 경쟁으로도 심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환경에 관한 걸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S에 관련된 거, 소셜에 관련돼서도 근로자의 안전 보건, 인권 같은 것들이 그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요. 저희가 경성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잘하세요 정도였다면 이제는 잘하지 않으면 처벌이 있습니다 하는 법으로 변화되거나 그런 그 흐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관련해서도 저희가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야기를 블랙록이랑 미팅에서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이 한국 지배 구조가 후진적이다. 그리고 자본 배율이 비효율적이다. 이런 비판을 듣기도 합니다. 사실 해외 자본으로부터 저희가 어떻게 평가받느냐는 기업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배구조의 투명성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거버넌스 관련해서도 이사회의 구조가 투명하고 또 그 의사결정의 방향이 좀 더 체계적으로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SK그룹은 ESG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걸 수도 있을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자들이 저희에게 굉장히 많은 요구들을 하고 있어요. ESG 공시 기준도 여러 곳에서 늘어나고 있고 평가하는 기관들도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SK의 여러 멤버사들은 우리가 어디에서 얘기하는 기준에 맞추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룹 차원에서 우리가 적어도 이런 부분은 해야 된다. 적어도 이 수준은 맞추어야 한다라는 미니멈 리콰이어먼트들을 지정하고 이것에 맞추어서 평가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다양한 공시 지표들 사실 이게 저희가 정말 많이 정리한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103개가 넘죠. 그래서 37개 지표와 이 103개 공시 항목 그리고 42개 평가 항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저희가 정리하고 요 부분 정도는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 SK에서 대한민국에서 그 MSCI의 그 ESG 평가에서 트리플 A를 받은 회사가 저희가 받을 때까지 2개였는데 최근에 하나가 늘어났다고 들었는데 그 네이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SK 주식회사가 트리플 A를 받는 성과를 얻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은 화폐와 측정입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피터 드러커 선생님이 쓰신 경영학 원론, 경영학 책들 많이 보셨을 텐데 거기에 보면 측정을 해야지만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회적 가치라는 것을 막연히 만들기만 하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얼만큼 나아졌는지, 앞으로 어떻게 나아져야 할지에 대한 것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EV에 대한 것, 그러니까 그 이코노믹 밸류에 대한 측정 체계, 또 이런 것들은 잘 정리가 되어 있지만 사회적 가치, ESG 관련된 성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회계 기준을 가져야 되는지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SK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화폐와 가치로 측정하고 이것들이 얼마나 나아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외부에 공표하면서 스스로 부담을 가져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작년 성과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또 올해 5월,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올해 5월에는 또 지난 22년의 성과를 또 저희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 환경 성과가 마이너스예요. 아직은 저희가 환경 성과에 있어서 플러스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탄소를 배출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것이 마이너스에서 얼만큼 이 마이너스가 줄어드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공표하고 스스로 부담을 가지면서 점점 더 나아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이것들을 만들어낸 산식도 공개를 했어요. 그냥 우리가 나름대로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산식을 통해서 이 숫자들을 만들어냈는지를 공표하고 혹시 오류가 있다면 아니면 더 좋은 방식이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나아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넷제로 아리백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저희도 넷제로를 19년에 맞죠? 19년에 저희가 발표를 하고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2050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도 2050년을 목표로 하긴 했지만 마이너스 알파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저희는 2050년보다 조금 빠르게 얼마나 빠르게 가능할까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2050년이면 굉장히 먼 미래이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뭐 정하면 되겠지, 뭐 아무도 책임 안 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 로드맵에 대해서 발표하고 로드맵의 달성도를 발표하면서 부담을 가지고 또 글로벌 이니셔티브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리백이라고 하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에너지를 사용할 때 리뉴어블 에너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백에도 가입을 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탄소를 줄이는 그 넷제로라고 하면은 탄소를 포함해서 유해가스를 0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직접 감축을 위한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추가적으로는 최태원 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바꾸지 않고는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멤버사들이 친환경 분야의 신규 투자를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배터리 부분에는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SK온에서 배터리를 만들고 있고 그 생태계를 저희 안에서 구성하기 위해서 뭐 SKC에서는 분리막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아리백 말씀도 드렸는데 친환경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사업 중에 그 반도체와 같이 고전력의 그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저희가 넷제로를 달성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지금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2050년에 넷제로를 달성하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도 SK도 이런 기술에 있어서도 특히 이제 수소 생태계나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에 있어서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 순환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플라스틱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플라스틱을 리사이클하고 또 그 도시 유전을 어떻게 개발하고 뭐 이런 활동들도 저희 멤버사들 지오센트릭이나 에코플랜트, 케미칼 C를 중심으로 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축산업에서 나오는 메탄이 또 지구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투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이렇게 잘한다고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함께 일하는 회사들도 좀 관리를 잘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와 함께 일하고 있는 협력사들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저희가 멤버사들이 잘할 수 있도록 글로벌 트렌드를 분석해서 요 정도는 지켜야 돼 하는 것들의 가이드를, 미니멈 리퀘어먼트의 가이드를 제공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저희와 함께 하고 있는 협력사들은 이런 ESG 관련된 정책이나 방향들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마음만 있다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외부에 있는 정책들을 분석하고 또 ESG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마련해서 좀 함께 잘할 수 있도록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이 SK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타 선수를 키우고 이 스타 선수들이 잘 육성될 수 있는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저희가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카이스트와 함께 이런 기업가들을 육성해내기 위한 그 임팩트 MBA 과정을 전액 장학금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곳에서 많은 기업들이 창업하고 또 그 생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투자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스타 선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세상에 유니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니콘 기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중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그 SK 사업과 연계하거나 저희가 알고 있는 투자자들과 연결시켜 드린다거나 또 측정에 있어서 도움을 드린다거나 뭐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임팩트 유니콘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각각의 컴포넌트들로는 조금씩 있지만 연결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함께 연결되어서 더 큰 임팩트를 낼 수 있도록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플랫폼 안에서 더 많은 버즈가 일어나고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입니다. 저희가 지배구조의 투명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독립적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굉장히 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ESG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속될 주요 트렌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이런 활동들이 또 그 기사화되는 내용들이 많이 도움이 되어서 한국에서도 이런 방향들이 계속해서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 CES 때 얘기했던 건데요. 행동, 동행, 이 거꾸로 하면 같은 말이잖아요. 함께 활동을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SK가 이런 ESG 경영을 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 선한 실천이기도 하지만요. SK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런 흐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때 우리 SK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머스트헤브 전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기업들도 같은 생각이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런 SK의 움직임에 대해서 응원해 주시고 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또 저희가 좀 더 애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휴일날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아주 쉬운 말로 좋은 발표를 해주신 김은정 부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원정 부사장님께서는 ESG 경영의 근간인 이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과 의미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ESG 투자자와 관련된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제가 마침 갖고 있는 자료가 하나 있어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면 그 PwC가 2022년 작년에 글로벌 투자자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그 ESG 리스크와 기회를 투자 의사 결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는 투자자가 79%나 됐고요. 그리고 회사가 ES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보유 지분을 매각할 것이다. 49% 정도 됐고요. 그런데 현재 ESG 공시의 질적 수준이 일반적으로 양호하다고 생각한다는 33%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투자자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SK 우수 사례 발표 감사드립니다.